네, 녹화 시작되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뭐냐면, 올해에 첫 시행되는 정보 보안 기사, 산업 기사, 어, 자격증 관련해서 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떤 마음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보안이닷컴 운영자 전주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까 인사를 드렸는데 또 늦게 오신 분도 있어서 다시 한번 녹화 때문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현재는 지금 컴퓨터 관련해서 과거에 일을 좀 했었고요. 현재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심사원 그 다음에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원 그리고 경성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지금 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를 이제 2004년도에 처음 이제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막 네이버가 카페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었었던 그런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국가공인 그때는 국가공인이 아니었죠. SIS 정보보안 전문가, 정보보호 전문가 자격증 시험이 있어서 저도 응시를 했는데 이미 아신 제가 뭐 카페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처음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를 개설하게 됐고 그때 이후로 계속 이제 쭉 관리를 해왔었더랬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이제 커뮤니티 네임이 너무 길어서 조금 더 함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네이밍이 좀 필요해서 제가 고민 끝에 보안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정보의 장이니까 보안인닷컴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나름대로 네이밍을 줬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발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초보자분들이 좀 한 번쯤 방문해서 거쳐갈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보 공유의 장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저는 열심히 이렇게 관리한다라고 하지만 상당히 좀 힘든 면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그보다 더 큰 어떤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SIS 관련 자격증 어떤 책을 좀 내면 어떻겠나 이런 프로포즈도 좀 많이 제안을 받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업을 가지고 있고 또 현직에 재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책을 쓴다니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준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우연찮게 이 국가공인 기술 자격증이 국가공인 자격증이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승격된다라는 그런 어떤 상황을 제가 알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용역 사업에 이제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향후에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포인트를 알게 됐었어요. 그래도 이제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안에 관심이 있는 이런 사항들도 해야 됐기 때문에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출판사의 어떤 제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국가기술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기존에는 그냥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입장과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그런 체계적인 정보를 이렇게 글로 써보면서 한번 분석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겁없이 이제 책을 한번 집필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책 쓰고 이러다 보니까 주어진 시간은 있고 여러 가지 또 부족한 점은 좀 많고 그리고 제가 이제 초자의 저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보면은 처음부터 경력이 되고 숙련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죠. 어떠한 분야에 가든지 간에 내가 처음 접하는 분야에 가게 되면 처음부 다 그게 초보 어떤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어떤 그런 초보적인 어떤 입장을 다시 이해하게 됐고요. 그렇게 돼서 올해 이제
관련된 교재가 좀 이렇게 출간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여기 아마 오신 분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구매하신 분도 계시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서 우선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한 좀 조금 부족한 부분들 여러 가지 뭐 좀 시행착오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수정하고 또 개정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일단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이 좀 이렇게 또 준비를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준비를 하면서 많은 고민과 이런 것들을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게 되면 사실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는 시각들이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오픈되어 있지 않은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어떤 기준점이 없습니다. 단지 출제 기준만 나와 있지 어떤 것이 이게 맞고 어떤 것이 틀린 건지는 잘 아직까지 확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약간씩 좀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러한 점들을 조금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또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할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당장 다음 달 7월 6일 날 이제 시험이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이제 어떻게 준비할 거냐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궁금증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10년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한 지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서 중간에 SIS 자격 검수위원 그 다음에 뭐 시험 감독 그 다음에 커뮤니티 운영하면서 어떤 시험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올려주신 후기를 보고 뭐 분석했던 것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을 이렇게 대비를 해서 요번에 첫 국가 기술 자격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들 중에 좀 당부드리건데 이게 어떻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추측하고 지금까지 어떤 생각해왔던 그런 경험치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혹은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가지 않을까 어떤 이런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뭐 어떤 어디에서 뭐 딱 정해져 있거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감안하시고 이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정보 보안 기사 산업 기사에 대한 어떤 그 의미 그 라이센스 자격증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그 자격증 뭐 이런 게 나오면 항상 자격증 유무론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죠. 그게 뭐 실무하고 적용에 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하건대 그 라이센스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라이센스가 있었다 해가지고 전문가도 아니고 라이센스가 있다 해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객관적인 지식을 테스트하고 기준점을 할 수 있는 것은 라이센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기술 자격증이라는 것은 지금 최근에는 이제 보통 보안이 워낙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용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유용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확실하게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번에 그 시험 접수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2001년도 12월 달 SIS 2급 처음 시행이 됐을 때 요하고 분위기가 좀 같았었습니다. 정보보호 전문가 자격증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상당히 이슈가 됐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신청을 해서 시험을 보고 이렇게 했죠. 그런 가운데 시험이 너무너무 어려웠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저도 2급을 시험을 쳤는데 처음에 쉽게 이렇게 도전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탈락을 하고 전공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래도 어느 정도 그쪽에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 위주로 보통 이렇게 합격을 하시고 나머지는 다 불합격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보보안 기사, 산업기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자격 기준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전공 제한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보안이 이슈니까 이런 사람들이 응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거에 따른 어떤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또 한번 고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뒤에서 조금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그 자격증에 대한 어떤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어떤 그런 경쟁 시대에 있고 어떠한 필요사항에 있어서 내가 그 필요한 사항이 필요치 않게 되거나 혹은 지금 당장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시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IT 쪽에 있다 보면 주로 이제 민간에 이렇게 많이 있게 되고요. 또 국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정보보호 인력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 CISSP라든지 C사라든지 뭐 SIS 이런 것들이 기준점이 됐고요. 또한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 만약에 이제 취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려고 했을 때에 그럴 때는 정보 처리기사 뭐 취득하고 얼마 정도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한테 혹은 저한테 좋은 기회가 와도 어떠한 자격 기준을 일단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미 상당히 나한테 기회가 있어도 기회를 잡지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어떤 그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함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자격증으로 좀 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는 요번에 정보보안기사, 산업기사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시험이 어떤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봐집니다. 민간 자격증에서 국가 기술 자격증이면 국가에서 이제 신뢰할 수 있고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그런 해당 분야의 어떤 라이센스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봤을 때 그렇다라고 봐지면은 어떠한 의미를 주냐면 그 자격증을 무조건 내가 취득을 해야지 이쪽에는 저는 포인트를 주지를 않습니다. 저는 책도 좀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됐고요. 또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혹시나 그냥 100점 만점에 내가 60점이 해서 그냥 나 필요하게 최대한 빨리 내가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냥 나는 자격증만 취득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어떤 목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지금 IT 쪽으로 한 어느 정도 한 18년 정도 제가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봤을 때 혹은 그 전에 또 이제 IT 관련 뭐 여러 가지 보안 관련 라이센스를 갖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그 취득 이후에 어떤 목적이 없거나 어떤 다른 그런 목적이 없으면 사실 라이센스에 대한 어떤 그 합격을 하더라도 그 유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냐면 정보보안 기사 과목이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안, 정보보호론 이렇게 5과목이 정보보호론하고 그다음에 관리 및 법규 이렇게 5과목이 돼 있거든요. 이 스펙트럼이 너무너무 큽니다. 여러분들 진짜 거기에서 어떤 그 최근에 어떤 트렌드가 돼 있는 뭐 관제라든지 포렌식이라든지 그다음 뭐 리버싱 또 기타 다른 영역을 뭐 일부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5과목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대한 영역을 모두 다 알 수 있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시험만 봐서 100점 만점에 60점으로 통과해서 그냥 나 라이센스 취득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전문가야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의미를 어떻게 두냐면 이 5과목의 그 보안 바운더리 내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제일 관심이 있고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나의 어떤 방향을 잡는 그런 어떤 그 관심의 포인트를 찾아내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그거는
향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혹은 저보다가 더 경험이 많으신 분이나 혹은 저보다 경험이 좀 적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장차 고민하는 사항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죠? 한 가지입니다. 뭐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업을 가지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롱런할 수 있고 그쪽 분야에 있어서 뭐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쪽 분야에서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버텨낼 수 있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분야가 보안 분야에서 각각의 분야를 갖고 있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혹은 학생이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그럴 텐데 이거를 과연 1, 2년도 아니고 5년, 10년, 심지어 20년, 30년을 내가 이쪽 분야에서 지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는 분야가 어떤 쪽이 있는지를 관심을 갖지 않고 찾지 않으면 쉽게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안은 힘들다, 뭐 3D 업종이다, 뭐 이렇게 해서 막 가는 거죠. 사실 힘든 것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어떤 장밋빛 어떤 그런 전망을 가지고 그냥 뭐 내가 이 라이센스만 취득하면 내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안다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취득했다. 그럼 취득해서 어떻게 할까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험의 합격에 대한 어떤 목적도 있겠지만 그 외적인 어떤 부분들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쉽게 접근하는 것보다도 내 지식을 하나하나씩 쌓아갈 수 있고 기초 지식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쪽에 의미를 둡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른 분들과 좀 약간 차별적인 요소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정보보안 기사 산업기사는 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향후에 좀 어떤 그 기준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국내를 대표하는 공인된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었던 게 그 국가공인 정보보호 전문가 이런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국가기술로 갔기 때문에 좀 더 수요가 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프로젝트 인력 조건에 있었을 때 SIS 자격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대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C사, CISSP 이런 쪽에 있으면은 사실 그런 시험 한번 이렇게 치거나 이러면 수업료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비싸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거의 한 18,000원, 2만원만 되면은 시험 응시를 해서 취득을 하게 되면 어떤 그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대로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향후에 어떤 방향을 보면 해외 자격증을 조금 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카피라이터 쪽에서도 제가 적었는데요. 이제는 정보의 처리의 시대를 떠나서 이제 정보의 보안의 시대로 이제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정보 보안 쪽으로 이제 많이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좀 관심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큰 그림에서의 나의 목적을 가지고 시험에 응시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냥 단지 그냥 짧은 시간 내에 자격증만 내가 취득해서 어떻게든 하겠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그 효용성은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건데 뭐 이러한 그 시스템 보안서부터 네트워크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안, 그 다음에 암호화,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 관리 및 법규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훑어가면서 내가 생각했었던 보안에 대한 어떤 큰 로드맵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서 그 중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라든지 혹은 학생분들께서는 그 중에서 내가 제일 관심 있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떤 쪽으로 업을 삼아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챙겨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수험 전략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수험 전략 중에서 난이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에 대한 부분들요. 지금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이 이제 첫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쉽게 낼 것이냐 어렵게 낼 것이냐 이런 거에 따른 이제 많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SIS 시험이 저도 이제 1급, 2급 다 필기, 실기 합격해서 라이센스를 이제 합격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취득하신 분들은 좀 어떤 거기에 따른 자부심이라든 이런 게 있었지만 그래도 약간 좀 관심을 좀 덜 받게 됐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걸 취득함에 있어서 어떤 그 비니핏이 좀 상당히 적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저의 이제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면서 내가 굳이 당신의 이야기를 내가 왜 들어야 돼? 내가 지금 주말에 다른 약속 다 취소하고 집에 일찍 들어와서 내가 당신한테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왜 내 시간을 할애하면서 당신 이야기를 들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런 비니핏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SIS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민간 자격증이고 국가 공인이었지만 좀, 적지 않았나.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험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제가 봐도 조금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었었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해당 기관의 어떤 국정감사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왜 이렇게 응시율이 적느냐, 이게 어떤 자격 제도의 어떤 여러 가지 효용성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난이도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해당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페이퍼 자격증이다. 일주일만 공부하면 그 자격 취득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기술 이제 정보보안기사, 산업기사 자격증도 이러한 난이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첫 번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제일 처음에 보는 것은 상당히 어떤 그 레벨이 있겠지만 좀 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오해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기술자격증 어떤 흥행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정말 해당 분야에서 이러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그런 업무가 주어졌을 때에 어떤 자격 기준으로서의 어떤 충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들어가기 때문에 첫 시험은 무조건 쉽다. 이런 거에 따른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봐집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시험이 횟수가 반복돼서 가면 갈수록 많아질수록 당연히 그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냈던 문제 또 내고 냈던 문제 또 내다 보면 문제가 쉬워지니까 조금 더 꼬아서 내고 응용해서 내고 이렇게 내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좀 이게 첫 시험이 쉽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편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국가기술 자격증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과거의 SIS보다는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좀 출제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을 전망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한 번은 좀 시행을 해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사시험은 과거에 좀 SIS 1급 정도의 어떤 수준이지만 조금 좀 쉽고 산업기사는 이제 SIS 2급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포지셔닝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무형 문제가 좀 출제될 가능성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같은 경우에 그 실무형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제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보통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혹은 그 주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봤을 때 그냥 이론적인 책으로만 봤을 때의 상황과 한 문제를 내더라도 실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응용적인 문제를 탁 접하게 되면 그게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과거에 이제 SIS 시험이 그랬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실무형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항이 있냐면 과연 그 뎁스를 어느 정도 할 거냐 난이도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정보 보안 기사의 어떤 그 뎁스와 산업 기사의 어떤 뎁스를 어느 정도 할 거냐. 자,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운영 체제만 하더라도 학부 시절의 어떤 수업의 한 학기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과연 어느 정도 뎁스의 어떠한 형태로 문제를 낼 거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예를 들어 시스템 보안도 사지선다형에다가
20문제잖아요. 20문제. 25문제인가요? 20문제. 갑자기 헷갈리네. 20문제. 5점씩 하는 거니까, 5점씩 하는 거니까, 그죠? 예를 들어, 20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봐지면, 운영체제에서 과연,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수가, 제한이 돼 있겠죠. 어차피 시험을, 20문제 맞습니다.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과연 이걸 뎁스를 어느 정도에 해야 될까? 이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위한 시험을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얕게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또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이렇게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시험을 위한 시험, 어차피 시험을 내가 쳐야 되니까, 그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뭐 급하신 분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꼭 좀 깊이 있게 좀 공부를 쭉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뭐 카페에 글을 올리거나 이런 쪽을 많이 이제 블로그에다가 포스팅하고 이런 경우도 좀 있긴 했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학생들한테 그 자전거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라고 합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전거를 그려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막 종이를 이렇게 쭉 나눠주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자전거를 이렇게 쭉 그려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그리죠. 그리고 나서 실제 자전거 모양과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에 따른 그 자전거가 얼마만큼 부합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아마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스스로가 자전거를 한번 그려본다면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잘 못 그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그리긴 그렸는데 잘 못 그리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인가요? 내가 지식을 알고 있긴 있지만 아는 것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를 공부하시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지식은 그냥 내가 안다고 생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위해서 내가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해왔으니까. 그런데 내가 실질적으로 아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정확히 알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운영체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뭐 특정한 지식에 대해서 한번 페이퍼에다 적어보라 하면 잘 못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을 가지고 계속 눈으로 공부하고 이런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머릿속에 있는 건 있지만 막상 내가 실기시험을 대비하듯이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뭐 운영체제, 뭐 디스크 스케줄링이라든지 뭐 메모리 단편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 메모리 뭐 스케줄링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프로세스 스케줄링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적어보라고 하게 되면 막상 내가 적으려 하면 잘 못 적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내가 아는 것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 진짜 지식과 가짜 지식이라고 제가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잘 모르고 있었던 사항들은 가짜 지식입니다. 단지 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는 보안 쪽에서 내가 종사를 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OSI 7 레이어를 학부생에 계셨던 분들도 내 시험을 보고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다 합니다. 그죠?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또는 뭐 예를 들어 CCNA 공부할 때 또 OSI 7 레이를 해요. 또 각종 어떤 CISSP 시험 볼 때 또 OSI 7 레이를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쪽 해당 IT 분야에 있었을 때는 그게 중요함에 불구하고도 계속 합니다. 그러면 OSI 7 내에서 예를 들어 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서부터 쭉 하죠. 뭐 밑에 피지컬 레이어, 뭐 데이터 링크 레이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네트워크 레이어, 뭐 트랜스포트 레이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기에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내가 설명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학부를 졸업하고 있고 아니면 지금 내가 이번 학기에 내가 네트워크 이쪽 관련해서 들었는데 진짜 내가 이거 설명할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지 아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시험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냥 무조건 그냥 암기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실무에 가든 다른 쪽에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TCP/IP 어떤 그 프로토콜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부족하지만 초짜 저자로서 요번에 그 책을 적으면서 너무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됐고 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너무 많이 알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어떤 업무를 해감에 있어서 그 해당 업무에 필요한 지식만 제가 갖고 있었던 거지 전반적인 어떤 기초 베이스가 되는 기초 지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원에 가서 이제 암호학을 이제 알게 됐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좀 많이 좀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서 그냥 단순히 20문제 중에서 내가 60점을 맞아서 그냥 이거는 RSA다, 이건 대칭키다, 비대칭키다 이렇게 그냥 해서 테스트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더 모르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서 합격이 되면 더욱더 좋은 거고요. 그렇게 되는 어떤 기초 지식의 어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난이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고 기초 지식을 쌓는 그런 쪽으로 해라. 일부에는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 그거 그냥 뭐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취득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렇게 뭐 100점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100점을 맞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지식은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베이스를 좀 더 높일 수 있고 그래야만 나중에 어떠한 분야에 가더라도 그 기초 지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금방 흡수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쪽 분야, IT 분야는 짧은 시간에 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3년, 5년, 10년, 15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당 분야에 가서 취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을 예를 들어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뭐 관제 쪽으로 갔다라고 하죠. 그러면 1년은 그냥 뭐 몇 달은 처음에 이제 적응하느라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3개월은 뭐 위에 선임이 시키니까 시키러 갑니다.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조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죠. 그 다음에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알죠. 2년이 되면 반복적으로 됩니다. 3년 정도 또 반복적으로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식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더 이거 예를 들어 와이어샤크로 네트워크 패킷을 캡처를 해서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려고 하는데 TCP/IP 중에서 이게 어떠한 구조로 돼 있고 어떠한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그 내용을 모르는 거죠. 분석을 못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뭐 저희가 다 알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어떤 그 내공이 쌓이고 이렇게 쌓여서 나중에 이렇게 나중에 되려고 하면 하나의 어떤 점과 점들을 이렇게 자꾸 이어서 해당 분야에 이렇게 가서 나중에 그게 뭉쳐졌을 때 그것이 바로 자신의 내공이 되고 어떤 지식의 어떤 깊이가 된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한쪽 분야만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분야를 계속 연구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해당 분야만 바라봐야 되겠고요. 그 분야를 벗어난 쪽에서는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IT 쪽에서 혹시 보안 쪽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은 누가 하죠? 네, 그렇습니다. 실무자가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에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은 기술적인 부분,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고 실무진과 대화를 했을 때는 전문 분야를 알아야 되고 또 그런 부분, 그런 그런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때는 거기에 맞는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대화를 해줘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왜 보안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죠? 네, 이거는 뭐 디도스 공격에 의해서 싱크플로이드 공격으로 이렇게 그런 거 관심이 없는 거죠. 좀 더 명확하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 어떤 뒷받침될 수 있는 그 부분의 어떤 눈높이에 맞게끔
그런 그릇을 이제 갖춰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갖추어지려면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 아닌 어떤 그 로드맵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을 내가 모두 수용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한 것의 첫 번째에 어떤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요번 그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이 5가지의 어떤 그 과목 영역 안에서 내가 흡수를 해 나가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네, 저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생각이 다들 틀리시기 때문에 뭐 다르게 또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바라봤을 때 좀 더 방향점을 좀 찾으시길 좀 바라겠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아까 난이도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이제 그 문제 유형 중에서 이제 기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뭐냐면 정보보안 기사는 이제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안, 정보보호 일반, 그 다음에 관리 및 법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보보안 일반에서 이제 암호화과 전자상거래 부분이 이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보안 관리 및 법규가 이제 따로 이렇게 좀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기사 정도 되면 최소한의 정보보안 전문가라가 되면 법규와 관리, 제도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을 같이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관점에서 관리 및 법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과목에 이제 20문제고요. 그러니까 5과목별 해서 한 과목당 20문제고요. 5과목이 이제 100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지선다형이 되겠습니다. 사지선다형. 4문제 중에 4개의 어떤 그 지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합격점은 이제 100점 만점에 60점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대신에 40점으로 떨어지는 과락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부분 일반적인 다른 뭐 정보 처리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대부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주목해야 할 점이 이제 암호화학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 및 법규가 상당히 어렵죠. 네, 그게 생소한 부분이죠. 대부분 뭐 시스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보지만 암호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접할 기회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제도 및 법규는 또 이쪽으로 관심을 안 두셨던 분들은 이제 접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격증 공부를 하게 되면서 내가 암호학도 좀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법규가 있는지 요즘에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어떠한 그 컴플라이언스적인 부분을 해결하려면 어떠한 법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쪽에서 의미를 두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산업기사는 이제 문제 유형을 살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5번째 과목의 어떤 그 법규 및 관리 및 법규 요 과목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안, 정보보호 일반 이렇게 해서 4과목이 되겠고요. 한 과목별 이제 20문제씩 해서 80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지선다형으로 돼서 100점 만점에 60점이 되면 일단 합격을 하시고요. 그리고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떨어지면 과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공부를 함에 있어서 범위가 어떻게 될 거냐,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이제 아마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까 제가 뎁스 문제 얘기했잖아요. 공부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깊이에 있는, 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운영체제 하나 가지고도 깊이 있게 막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적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좀 그렇게 보시면서, 너무 좀 뎁스가 얕게 공부하시는 건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깊이 있게 들어가시면서 어떠한 기준으로 그 범위대로 가느냐에 대한 어떤 확답은 우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표한 기준이 있습니다. 출제 기준이 있는 거죠. 그 출제 기준대로 우선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제 기준, 왜냐면 출제 기준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이랬으면 응시생들이 반발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분야가 워낙 넓기 때문에 다양한 스펙트럼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혹시나 나온다라고 하면 그랬을 때는 이제 그 출제 기준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그 범위를 기준을 범위를 잡아서 그
큰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큰 제목과 이제 소제목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그 안에서 한 과목당 나와야 할, 그러니까 20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포지셔닝 할 수 있는 문제 수가 딱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스템 보안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운영체제, 클라이언트 보안, 서버 보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운영체제에서 만약에 20문제 중에서 운영체제 부분을 할애 받을 수 있는 문제 할당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20문제면 예를 들면 30%씩 만약에 비율을 따진다 하더라도, 그죠? 30%씩 따진다 하더라도 몇 개가 되나요? 한 6문제 정도 되죠. 6문제. 뭐 조금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과연 그 운영체제 부분에서 6문제 중에서 어떤 게 6문제가 나올 것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중요한 부분이 나오겠죠. 중요한 부분. 자주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더 하고 잘 몰랐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면 나오는 것들이 거의 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한 부분들은 보통 제가 이제 그 오프라인 쪽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있었을 때 이제 뭐 수업을 하거나 교육을 했을 때는 그런 것들 제가 다 짚어드립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10년 동안 SIS 관련된 이런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에 대한 분석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비슷한 유형으로 첫 번째 그 공단에서 발표한 기준이 2016년도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몇 회까지는 대부분 그러한 패턴들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어떤 근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어디에서 나올 것인지. 예, 그런 것들은 향후에 제가 또 다른 기회가 있거나 이러면 그런 쪽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디스크 스케줄링이나 프로세스 스케줄링, 메모리 스케줄링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올 겁니다. 왜? 그게 과거에도 너무너무 많이 나왔고요. 정보 처리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고 정보보안 SIS 시험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정보보안 기사에도 한 문제는 나올 거란 거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헷갈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프로세스 스케줄링과 메모리 스케줄링,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스크 스케줄 이런 것을 막 섞어 놓게 되면 상당히 헷갈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인지를 한번 본인이 한번 쭉 이렇게 공부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것은 그 공단에서 발표한 그 큰 제목, 소제목 그걸 보면서 그 세부 카테고리 안에서 뭐가 중요할 것인지를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의 어떤 팁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마 시험 범위가 기존의 어떤 SIS 범위를 좀 벗어나야 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지금 한 1, 2회 정도는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떤 해왔던 그 부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수요 여러 가지 측면도 있고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난이도는 좀 이제 낮게 하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런 패턴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기준이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책을 쓸 때도 봤는데 한 10년 전에 있었던 그 기준 그대로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최근에 그 어떤 새로운 어떤 보안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가미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도 최근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혹시 차별화할 수 있는 문제들 가운데서 최근에 뭐 보안 이슈라든지 보안 기법이라든지 공격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번 지식을 물어볼 수 있도록 역발상으로 한번 물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스템 보안이라든지 네트워크 보안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최근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물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PT 공격이다. 이러면 APT 공격을 어떻게 정의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들은 어떤 게 있고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을 한번 지금 최근에 어떤 정보보호 전문가라면 어떤 보안에 관련된 이런 지식을 테스트하는 거라면 최근 트렌드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제가 문제선정감수위원회 갔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그러한 부분들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응시자적인 입장도 있지만 출제자적인 관점으로 가서 과연 어떠한 것을 시험으로 낼 거냐, 어떠한 것을 공신력 있게 문제의 어떤 퀄리티를 지키면서
그런 지식을 테스트할 수 있는 문제를 낼 거냐 이런 것에 포인트를 주면 되겠죠. 그렇다고 봐지면 제가 만약에 문제 출제위원이라면 최근에 있는 어떤 그런 APT 공격이라든지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라든지 워터링 홀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식을 한 번쯤 차별화될 수 있는 문제 한두 문제로는 반드시 낼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이론서만 계속 보시고 뭐 교재라든지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다양한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 챙겨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이제 다음 달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럼 과연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돼야 될 거냐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5과목이 절대 적은 과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어떠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보시더라도 교재를 보시더라도 그거를 그냥 필사를 해서 그냥 뺏겨 쓴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그것만 쓴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공부를 하게 되고 다시 뭐 교재를 쓰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 뭐 완벽한 거는 없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을 충족하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인터넷도 좀 검색을 해야 되고 다른 교재도 좀 찾아서 좀 보완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어느 정도 이쪽에 그냥 전공은 아니더라도 한 2, 3년 정도의 어떤 경력이 있는 분 혹은 뭐 이런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한의 이론만 한 두서너 달은 걸리지 않을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한 과목을 깊이 있게 공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OSI 7 레이어를 본인이 보지 않고 거의 실기시험 본다라고 생각하고 그 피지컬 레이어에서부터 전부 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를 적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지식이 되는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저는 묻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어플리케이션 보안 같은 경우에는 4가지 5가지 어떤 서비스를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FTP라든지 메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웹이라든지 웹 보안이라든지 뭐 OWASP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보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적을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뭐 시험 볼 수 있고 합격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마인드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자격증 취득하시고 준비하시면 되는데, 저는 어떤 분들을 타겟으로 하고 대상으로 하냐면, 그래도 내가 5과목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기초 공부를 해서 그 실력을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시험은 합격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합격한 이후에 다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어떤 분야에 가더라도, 내가 어떠한 업무가 주어지더라도, 어떠한 업을 삼더라도 그걸 가지고 내가 이쪽 분야에 있어서 어떤 그래도 최고의 어떤 그 자기 자리로 갈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학생을 가리키거나 연구를 하거나 연구원이 된다든지, 뭐 예를 들어 교수가 된다든지 이러면 그런 쪽으로 가신다든지, 혹은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의 어떤 IT 관리자, 보안 관리자가 된다면 그쪽 분야에서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간다라면 자기의 어떤 주특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다양한 스펙트럼과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지금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그러시는 분들은 2회에 좀 응시하는 게 낫습니다. 성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급하게. 내가 준비를 해서 공부를 그만큼 요번에 한 번에 한번 해본다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자격증만 바라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격증만. 자격증 따서 뭐 할 건데요, 자격증. 그거 있다고 뭐 확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뭐 그냥 라이센스 있다, 혹은 어떻게 뭐 인력할 때 머리 숫자 이렇게 셀 때 넣을 수 있다, 이 정도의 어떤 그걸 가지고 하시면 자기의 성취감이 없는 거죠. 성취감이.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2개월 3개월 준비를 해서 했더니 이런 거 암호하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대칭키 비대칭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취업이 문제라고요. 예, 나중에 어느 정도 내공이 있거나 이러면 인터뷰할 때 훨씬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보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본인의 환경에 따라서 뭐 빨리 이제 취직하고 싶은 분, 뭐 혹은 뭐 좀 공부를 좀 해보고 싶은 분, 아니면 내가 관심 분야가 뭔지 좀 더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분, 이런 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잘 한번 해보시면서,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에 또 맞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좀 기초 베이스를 닦는 이런 좋은 기회를 삼는 쪽에 좀 목적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보통 한 2, 3개월을 좀 제가 보고 있고요. 실기는 제가 보기에는 한두 달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는 분명히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좀 쉽게 나올 건데요. 그 실기 부분은 조금 더 아무래도 좀 더 필터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은 좀 그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개인의 차에 따라서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 방법은 첫 번째 그 출제 기준을 정확하게 아까 파악하라는 게 제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뭐 어떤 교재를 보고 목차가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교재는 이렇습니다. 혹은 다른 교재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이 그 해당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배포한 그 기준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그 기준을 가지고 다양하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제 좀 이론서를 좀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시고 과목별로 좀 순차적으로 좀 접근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냐면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쪽에서는 이제 정보보호 관리서부터 법규 먼저 시작해서 또 하시는 쪽도 있고, 또 어떤 쪽은 그 출제 기준에 맞춰서 공부를 이렇게 해서 가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시스템 보안서부터 이렇게 가셔도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처음에 이 법규 관리부터 하시게 되면 그쪽으로 이렇게 뭐 컨설팅 하신 분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괜찮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을 하시기에는 상당히 좀 딱딱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처음에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하시면서 가셔서 나중에 이렇게 관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시면 좀 더 맞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인들 생각에 맞게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부 방법은 좀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은 나중에 질문해 주신 사항은 나중에 요거 마치고 제가 질문을 다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공부 방법 두 번째입니다. 어떠한 교재든지 간에 좀 기본 그 서예를 하나 잡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여백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깨끗하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수험서라든지 책은 깨끗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내가 공부를 투자를 한 만큼, 내가 비용을 주고 산 만큼 그걸 아주 여백을 많이 활용하고 줄도 그어가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백에 통해서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자,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책이 좀 깊이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좀 너무 좀 수박 겉핥기식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이해관계가 물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책이 한 2000페이지, 3000페이지 되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책값이 올라가게 되죠. 인쇄를 많이 하고 이러니까 책값이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또 사지를 않게 됩니다. 사지 않게 되면 출판사는 책을 출판하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니 최적화된 어느 정도의 분량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주어진 어떤 그런 여건 하에서 이제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따로따로 뭐 공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백을 이용하는 경우 있고, 뭐 지금 어떤 분들처럼 뭐 지저분해지거나 이러면 따로 그러면 한번 그 노트를 마련하십시오. 예, 노트를 마련하셔가지고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100%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가이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저분한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성격 분들도 계세요. 그러시면은 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자기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하면 오히려 더 좋죠. 노트를 이용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어떻게 하냐면 포스트잇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서가 있거나 이러면 부족한 부분들은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볼 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출제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지만 내가 만약에 문제 출제하는 것 이거는 정말 잘 암기가 안 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출제자 관점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그 기출 문제라든지 과거의 SIS 기출 문제는 좀 공개된 문제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렇다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같은 데 가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올라왔던 문제들 혹은 후기로 있었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 이론서를 공부하는 것들은 대부분 여러분들 그 보시게 되면 뭐 쉽게 이용되고 뭐 이런 것들을 원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시험에는 쉬운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쉬운 문제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그 함정에 여러분들 빠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짧은 지식만 단편적인 지식만을 만약에 물어서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과연 20문제를 가지고 얼마만큼 차별적으로 그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따른 어떤 여러가지 또 문제점이 발생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정보보안기사, 산업기사는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비전공자도 전공 없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전공자는 암호학 같은 경우에 그 어렵죠.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처음에 이게 뭔지도부터 모르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시험에는 그렇게 간편한 문제는 아마도 뭐 처음이니까 조금 이렇게 한두 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정보보안 기사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단편적인 지식을 묻거나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번 정도 그런 지식은 기초적으로 알고 한 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꼬아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문제예요. 근데 범위는 넓어요. 문제는 제한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큰 제목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아까처럼 예를 들어 시스템 보안을 예를 들게요. 그러면 운영체제, 클라이언트 보안, 서버 보안 이렇게 나오면 30% 나오는데 그저 그렇고 그런 문제 그냥 누구든지 조금 읽어보면은 이거구나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변별력이 있을까요? 혹시 산업기사 정도는 뭐 조금 좀 그렇게 조금 좀 쉽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좀 단편적이고 딱딱 떨어지는 문제, 깔끔한 문제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정보보안 기사 문제 정도는 그래도 조금 더 한 번 더 좀 실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는 아마 당연한 문제가 될 당연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그냥 단순히 내가 습득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돼 있다라고 있는 관점만 접근하게 되면은 조금 좀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론적인 것도 있지만 그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봄으로 인해서 좀 응용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게 문제로 나오게 되면 또 다른 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집이라든지 아니면 과거 SIS 관련된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풀어봄으로 해서 어떤 그 감각을 익히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 중에 아까 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PT 공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 사항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어차피 우리는 두 가지 단계를 필터링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기시험이라는 또 다른 그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기시험에는 그때는 실질적으로 내가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사실 그 답안의 어떤 품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필기시험에서 많이 통과한 사람이 어떤 합격률을 어느 정도 조율을 하게 되거나 이런 어떤 룰이 있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어디에서 필터링 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실기시험에서 필터링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예.
이론 시험은 사지선다형에 딱딱딱 답을 적으면 바로 그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부분 점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두고 이제 어떤 그런 난이도 조절을 해서 분명히 필터링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우리가 최종적으로 시험에 합격하고 어느 정도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부 방법인데요. 각종 시스템의 어떤 명령어를 좀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는 뭐 시스템 운영체제의 어떤 명령어라든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명령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확인을 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안 시스템의 어떤 로그 분석을 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론 시험이든 뭐 필기 시험이든 실기 시험이든 그 각종 그 보안 시스템의 어떤 로그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보안 전문가라면 어떠한 로그를 봤을 때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하고 어떠한 공격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분석을 할 수 없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혹시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다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거에 SIS 시험 처음 시험 됐을 때 그런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람들이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 시험 쉬울 것이다 라고 해서 접근을 해서 했다가 막상 그러한 문제들이 나오거나 이러면 물론 뭐 쉽게 나오면 쉽게 나오는 대로 이렇게 시험을 치면 되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어렵게 나왔을 때 어떤 대비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종 그 보안 관련 유틸리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실습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공부했던 거와는 달리 내가 직접 느껴보기 때문에 좀 더 시험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런 것은 시험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어떤 보안적인 업무를 하시거나 이쪽에 실제 업무를 하실 때도 많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요. 타 시험의 어떤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정보처리 기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혹시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뭐 기술사 시험 같은 경우에 뭐 단답형으로 나온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유형을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두고 그런 것들을 한번 봄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기술사 시험에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정보처리 기사 시험에 나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보보안 기사나 이런 시험에는 이렇게 좀 한번 더 부족한 부분들은 한번 챙겨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한번 해서 기출문제도 반드시 좀 풀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타 시험 기출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냐면 무조건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합격한다는 것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다양한 어떤 물론 시험을 보기 위한 어떤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해외 라이센스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가격이 쌉니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고 필기 실기 하기에는 아까 어떤 분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1년에 한두 번 정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업무하고 공부하다가 지쳐가지고 또 안 되고 또 하다가 합격할 것 같은데 떨어지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합격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으시면 그냥 뭐 하다가 떨어지면 다음에 공부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상당히 스펙트럼이 길기 때문에 지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또 이거는 필기 시험만 합격해서 그냥 합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기까지 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할 때 한번 좀 깊이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시험을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어떤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처음에 시스템 보안을 공부하시게 되면 운영체제를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다가 이게 5과목 갈 때 법규 및 관리 및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다 보면 지쳐서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시험 날짜 바로 다가오고요. 그러면 결국은 뒤쪽 부분은 그냥 대충 그냥 공부하고 그냥 가다가 마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우선은 시험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대 진도를 나가십시오. 진도를 나가세요. 시스템 보안 보시고 네트워크 보안 보시고 어플리케이션 보시고 시험보를 보세요. 보시고 이렇게 가시다가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두 번째 이해도기에 봤을 때는 잘 몰랐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챙기면 처음보다는 조금 더 빠른 템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가고요. 다시 또 반복해서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점점 그 주기가 좀 짧아질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는 학습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좀 포괄적이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는 맞지만 너무 한쪽에 진도 나가지 않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뒤에 가서는 정말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부분들을 먼저 공부하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를 먼저 공부하시고 뭐 5째 과목을 공부하시고 어떤 거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좀 시스템 보안부터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본인의 그거에 맞게끔 공부하시는데 반드시 풀로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험 전략 이제 6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기시험입니다. 실기시험. 어차피 필기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실기시험을 준비하시게 될 텐데요. 필기시험은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사지선다형을 해서 뭐 운이 좋게 통과를 했다든지 어차피 시험은 시험이니까요. 그래서 점수가 있고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커트라인을 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합격해서 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기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실기시험에는 이제 단답형, 서술형, 작업형, 뭐 실무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무형, 작업형 이런 거죠. 그렇게 보면 단답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괄호 넣기라든지 간단한 키워드 넣기 혹은 뭐 간단한 보안 용어 설명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보게 됩니다. 이게 뭐 10문제가 나올지 15문제가 나올지 아니면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들은 잘 아직 확인된 바가 없지만 과거에 SIS를 만약에 기준으로 한다면 약간의 좀 그 가로넣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단답형 형태로 짤막짤막하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서술형 형태는 이제 이런 겁니다. 어떠한 부분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FTP에서 어플리케이션 보안 FTP 서비스에 있어서 액티브 모드와 패시브 모드를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 모드와 패시브 모드를 내가 이렇게 서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키워드가 들어가고 어떠한 문장이 들어가면 몇 점, 어떤 게 포함이 되면 몇 점, 어떠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면 10점 만점에 몇 점, 이런 식으로 이제 채점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작업형 혹은 실무형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실기는. 그랬을 때는 이제 요거는 실질적으로 단지 우리가 실제 시스템에서 작업하는 것만 아니지 실제 거의 작업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서술로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아파치 웹 서버에서 HTTP 컴프의 어떤 가상 호스트를 작업 중에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test.co.kr을 도메인을 하고 있고 포트를 8001번으로 이제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 뭐 버추얼 호스트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뭐 어떻게 하라. 2. 뭐 거기서 뭐 포트 베이스로 어떻게 하라. 뭐 3. 뭐 이제 뭐 IP 베이스로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우리가 해당 실무에서 직접 작업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해서 내가 스스로 답변을 할 수 있고 답안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또 어떠한 로그 분석을 로그를 하나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쭉 보기로 이렇게 주어지고요. 1. 위 로그는 어떠한 공격의 상황인지 뭐 설명하시오. 그러면 로그를 보고 내가 실제 이제 분석해서 적는 거죠. 그리고 2. 이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리자 혹은 뭐 정보보호 담당자로서의 어떤 대책에 대해서 뭐 서술하시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실기시험이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스킬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인 지식과 실기, 말 그대로 이제 실질적인 부분들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실기시험만 본다고 나오는 건 아니죠.
실기시험만 공부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론 공부가 베이스가 돼야만, 그리고 플러스 뭐 실질적인 어떤 그 실무에서 쓰는 것들을 같이 가미돼야만 실기를 통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실기 시험의 합격은 어떤 필기 시험의 어떤 깊이 있는 공부와 실제 활용이라든지 뭐 업무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러려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해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짧은 시간 내지만 제가 좀 약간 뭐 이런저런 얘기 좀 주절주절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뭐 처음에 한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한두 군데만 이렇게 한 군데만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많은 응시자가 몰리면서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관심의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 더 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존에 생각했던 부분이 좀 조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제 생각에는 쉽게 접근했다가 공부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뭐죠? 업무 때문에 잘 안되고 시험도 합격 못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 이렇게 하셔서 많은 좀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한 10분 정도 좀 오버되게 지금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뭐 다 알고 계신 부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지금부터는 좀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고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암호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암호학은 첫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전공자는 뭐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이제 기초공부부터 해야 되니까요. 그죠? 기초공부부터 해야 되니까 쉽게 설명한 부분들을 좀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하시고 그러나 예를 들어 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호학이 예를 들어 뭐 수학적으로 나올지 아니면은 수학적인 부분은 배제되고 그냥 간단한 어떤 개념 위주로 이렇게 나올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그것을 어떤 특정한 어떤 교재 하나로 가지고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 암호학이 잘 돼 있는 어떤 교재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좀 뭐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수집하셔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조금 더 한 단계 한 단계 깊이 있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암호학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이제 처음에 이제 시험 그냥 한번 쳐보려고 그래요. 근데 암호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대충 그냥 교재만 보니까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쉬운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은 정보 보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비전공자가 와서 정보 보안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경력이 있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기초 공부가 되고 이래 했을 때는 모르지만 그냥 아주 간단한 지식을 테스트하고 이런 정도의 시험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봐져요. 왜냐면 그래도 어떤 암호학을 이렇게 공부를 다 알려드려야 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은 기초가 될 수 있는 어떤 뭐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교재라든지 뭐 대학 교재 같은 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현대 암호학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공부를 하시고 가급적이면은 좀 쉽게 좀 접근하셔서 좀 깊이 있게 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좀 개괄적인 개념 이해 정도는 하시고 뭐 그렇게 바라보실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암호학을 모르는 것을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암호학을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암호학 지식이 확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책은 언제쯤 나올까요? 이렇게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조만간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이라고 하면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실기시험이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부분, 그 시기점은 어느 정도 맞추어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과 기존의 어떤 그런 분석을 해서 또 제가 이제 초보 저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 요번에 시행착오를 겪어서 많이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약간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뭐 오탈자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 A인데 I다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스펠링이 A인데 I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시험 공부를 못하고 시험에 내가 불합격이 됐다 이렇게 돼서 만약에 되신 분들은 정말 좀 다른 좀 각도로 좀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모든 것이 완벽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요번에 상당히 그 좀 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느꼈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그 한글로 이해시켜서 할 수 있다는 어떤 그 어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정말 그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왜냐면 첫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암호학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B라는 사람은 암호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기준 포인트로 이거를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A라는 사람들은 너무 어렵게 적었다 그러고 B라는 사람은 이건 너무 수학 겉핥기식으로 적었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불만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잡는 뎁스를 이렇게 평균적으로 잡아가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조금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더 나은 문장, 좀 더 어려운 문장을 좀 쉽게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문장들을 이제 정오표에 넣다 보니까 그 정오표 오탈자들이 좀 더 많이 보였던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내용의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그런 것들은 제가 다시 또 수정 보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시는데 좀 불편함을 드려서 혹시나 책을 구입하셨던 분들은 좀 제가 그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믿고 구매하신 만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가 어떤 게 있냐면 어떤 그 개념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나와 있는 부분 그 부분만 있다고 해서 그게 본인한테는 쉬울지 모르지만 시험에 대해서는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개념을 몰랐을 때 쉽게 이해하게끔 해서 해준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시험에는 쉽게 나오지 않는 거죠. 그 쉬운 부분 내가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 공부하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보안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쉬워서 본 거지 어떤 그 문제 출제의 기준의 난이도에서 봤을 때는 어려운 문제도 나오고 좀 쉬운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다양하게 아마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쉽다라고 해서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쉬워서 내가 개념 이해는 좋지만 그것을 시험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내가 좀 더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걸로 잘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지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상 문제집 한 권 정도 풀면 될까요? SIS 기출문제들 봐야 되나요? 이렇게 하는데 예상 문제 지금 뭐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것 뭐 지금 1000문제, 1200문제 뭐 혹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풀어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안 풀기보다는 풀어 보셔야 되고요. 기출문제, SI 기출문제 반드시 풀어 보세요. 예, 반드시 풀어 보세요. 왜 풀어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 지금 여기 아프리카 인터넷 방송 들어오셨다가 그냥 그렇고 그런 이야기일 거니까 빠져나가죠. 그죠? 제가 예전에도 아프리카 인터넷 방송할 때 엑기스는 항상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 시간에 1시간, 2시간 저도 상당히 바쁜 사람입니다. 저도
상당히 바쁜 사람이고 제가 무슨 뭐 책 홍보하려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저는 10년 동안 커뮤니티를 운영해 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교재 구입하는 18,000원도 아까워서, 예를 들어 A라고 써야 되는데 I라고 썼던 오탈자 때문에 여러 가지 인터넷에다가 그런 어떤 악플을 달고 이런 경우도 많이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차원과는 상당히 틀립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좀 약간 변명 아닌 변명도 좀 말씀드리고, 또 고민사항, 그리고 향후에 어떠한 개념으로 어떠한 식으로 접근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약간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런 기회를 마련했는데요. 제가 아까 그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왜 봐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문제 출제위원 하시는, 제가 문제 검수를 이런 부분들을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요. 그 문제 검수를 이렇게 하게 되거나 문제 출제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항상 문제를 낼 때는 내 생각을 그대로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근거라든지 어디에서 요 문제를 통해서 했는지, 뭐 예를 들어 어떠한 교재를 봤다든지 어떠한 책을 봤다든지 어떠한 신문 기사를 봤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근거 조항이 문제 출제에 들어가면, 특히 국가기술자격증은 더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기출된 문제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이 문제의 어떤 적합성만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는 안 내겠죠. 약간 좀 응용을 하거나 좀 바꿔서 내겠지만 그러한 패턴들로 나오기 때문에 시험을 위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부분들도 한 가지 어떤 목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시라는 거. 또 키위 냠냠이 님이 말씀하신데요. 난이도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SIS보다 쉽게 나온다고 예상하시는 분이 많은데 SIS 시험을 본 적이 없어서 비교해 볼 수 없습니다. 책의 난이도의 수준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좀 약간 그 기존에 한번 기출 문제로 제가 요번에 그 책을 쓰면서도 이제 기준점으로 삼았던 게 뭐냐면 그 정보 처리 기사의 어떤 그 뎁스 정도를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 그냥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추측이었을 경우에는 그 정보 보안 기사 혹은 산업 기사 중에서 좀 약간 쉬운 쪽의 어떤 난이도라고 하면 그 정보 처리 기사의 어떤 그 짧은 문장과 답변 요런 정도 기준은 산업 기사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보 보안 기사는 조금 좀 난이도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금 좀 깊이 있는 공부를 좀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 시험을 치고 안 치고를 떠나서, 물론 이제 사람들은 단편적으로 한 달 전과 내가 그 자격증 취득하는 그 목적만 가지고 이제 바라보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은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뭐 그런 분들은 자격증 취득이 목적이시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하시는데, 그래도 합격도 하시고 기초 지식도 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깊이 있는 지식을 해주시면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실기시험에 있었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정보보안 기사나 산업기사 이쪽에 처음이 시행이 되면 많은 어떤 관심과 응시생들이 올 거라는 것을 저는 이미 예상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도 어느 정도 추측했었던 게 거의 맞아갔거든요. 그래서 이 난이도 부분도 처음 사람들이 이렇게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예상을 깨고 어려워지면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냥 어렵다, 준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예를 들어 상당히 쉬웠다, 시험이 왜 이래, 시험이 너무 쉬웠어, 너무 변별력이 없었어, 이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타 자격증하고 똑같이 되겠다, 이렇게 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시행기관이 되거나 검정기관이 되거나 문제 출제위원이 되신다면 변별력이 없고 또 페이퍼 자격증이 된다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 뭐 첫 해라서 뭐 약간 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문제는 점점 어려워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시행이니까 그 기준에 봤을 때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쉽게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쉽게 나오면 뭐 쉽게 나온 대로 좀 많은 사람들이 합격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분명히 그렇다고 그것을 무한정
라이센스를 다 발급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정보보안기사, 산업기사 첫 해 시험에 필기시험과 이론시험 모두 합격자가 너무 이제 쉽게 나와서 60% 70% 합격자가 나왔다. 그런 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의문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별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현업으로 돌아가서 그 라이센스를 갖고 이제 업무를 하시고 그게 기준으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예를 들어 일주일만 공부해서 뭐 나는 시험에 합격했다 이러신 분이 과연 얼마만큼 본인의 그 공부한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고 본인이 그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체계 예상 문제처럼 난이도가 비슷하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그건 단순히 제가 그냥 예상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문제를 위한 문제 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어려움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좀 약간 쉬운 문제들이 좀 많이 가미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첫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는 문제의 어떤 그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출제 기준이 1, 2회 정도는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렵게 공부했을 때 내가 문제가 쉬우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쉽게 공부했는데 문제가 어려우면 불합격하는 거죠. 불합격하면은 상당히 조금 뭐 창피한 것도 있고 민망한 것도 있고 또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윈도우 관련 문제는 서버 2008하고 7만 나오나요? 이렇게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 XP 같은 경우 이미 이제 내년 되면 기술 지원이 이제 끝난다라고 하고 돼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윈도우 7이나 뭐 윈도우 2008 뭐 이 정도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과연 이런 점은 한 가지도 있습니다. 국가 기술 자격 시험에 특정 벤더의 글로벌한 기업이긴 하지만 국내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이긴 하지만 특정 벤더의 어떤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시험에 나올까라는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안 나온다는 왜냐 워낙 이제 많은 그 퍼센테이지의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런 것들은 좀 뭐 특정 어떤 그 벤더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워낙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 보면 그런 건 있죠. 정보 처리 기사에 윈도우 문제가 운영체제 부분에 윈도우 문제가 나온 것을 제가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보보안 쪽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좀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나온다면 윈도우 7하고 뭐 윈도우 2008 정도 특히 서버 쪽은 그런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또 벤더가 또 특정되어 있잖아요. 뭐 시스코 같은 경우 주로 시스코 많이 나오고 뭐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이제 또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리눅스 배포판이 워낙 많은데 그 가운데서 그러면 어떠한 배포판 기준으로 나올 거냐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아무래도 레드햇 계열의 그 배포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레드햇 계열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는 시행이 돼봐야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뭐 한 1시간 30분 정도 좀 진행을 했는데 한 30분 정도 오버가 됐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좀 더 이렇게 열정적으로 좀 전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길게 됐는데 좀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프리카 인터넷 방송 요거는 혹시 캡처하시고 그 녹화하신 분 계시면 절대 배포 지금 안 됩니다. 배포 안 되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에 있어서 뭐 확인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제가 미리 앞서서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이렇게 예측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지 이러한 사항이 뭐 어떻게 갈 것이다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따른
좀 부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초상권이 있거든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나요? 뭐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 있으면 답변해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좀 아까 오탈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책을 구입하시고 쓰시는 분들 중에 그거로 인해서 좀 불편함을 겪었다면 다시 한번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나은 표현, 좀 더 여러가지 어떤 제 나름대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더랬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었고 제가 이제 초보 이제 아마 저자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기부도 이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 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유지보수 할 테니까 많은 힘을 좀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오표는 이제 따로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질문이 있으시나요? 네. 노란사탕님께서는 수정하면서 어떤 그런 재미도 있으시다고 이러셨는데요. 예,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신 분들은 이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좀 그 수정도 하고 공부도 더 하게 되고요. 실제로 누가 이렇게 정오표에 올라오면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자기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이 있는 공부가 되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분들을 보시면서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뭐 너무 그렇게 비난하시거나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제가 그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유지보수 할 테니까 좀 많은 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IS 1급 대학생들 많이 합격했나요? 제가 대학생이라서 예, 대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개정판은 언제쯤 나올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개정판은 이제 1회 시험을 이제 치고 나면 그것을 분석을 해서 지금에 있었던 어떤 그런 그 부족한 부분들을 다 좀 더 수정을 해서 이렇게 보완 조치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회의 시험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나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어떠한 교재든지 간에 100% 완벽한 게 없습니다. 또 그렇게 나온다는 뭐 어떤 확인된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냥 어떤 가이드 형태로만 좀 봐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본인이 좀 이렇게 찾아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5과목을 책 하나에 묶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뎁스를 어느 정도로 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거꾸로 질문해 볼게요. 그죠? 여러분들 운영체제 그 뎁스를 어느 정도까지 패턴까지 가겠어요? 그죠? 쉽지가 않아요. 한번 해보시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교재 쓰신 분, 이런 분들한테는 대단하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이 시험이 이제 반복적으로 여러 회 이제 돼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패턴이 일정한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각각의 교재가 나오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스템 보안 따로, 네트워크 보안 따로 이렇게 해서 뭐 5과목이 각각에 이렇게 나와서 한 권으로 묶는 게 아닌 각각으로 나오는 게,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은 내가 보고 살 수 있고,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그 5과목에 대한 비용이, 교재를 만약에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러면 비용을 감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 물음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술 먹고 예를 들어 뭐 담배 사고 뭐 이런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시험 보기 위한 교재, 뭐 책 사고 이런 데는 돈을 아껴서
시험 보는 18,000원도 아껴가지고 아까워서 막 이렇게 투자 못 하시는 분은 결국 자기한테 투자를 절대 못 하십니다. 나중에 절대 많은 부분들을 그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으시고 조금 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우시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조금 좀 절약하셔가지고 내가 나를 위한 투자, 나한테 투자하는 것은 좀 과감하게 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십시오. 하시고 뭐 영어 공부를 하든 뭐 학교 공부를 하든 뭐 책을 사보든 이렇게 그런 것들은 결국은 나중에 그 투자 대비 ROI가 충분히 뽑아집니다. 충분히 뽑아지기 때문에 돈 절대 아끼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충분히 나는 예를 들어 5만원을 내가 투자했다 이러면 나중에 그 자격증을 취득하든 혹은 취업을 하든 이렇게 해서 내가 예를 들어 50만원, 500만원을 내가 벌어들이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제가 본인이 그렇게 비용을 이렇게 사용하셔야지 이거를 뭐 내 돈 2만원이 날라갔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면 점점 위축되고 또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열린 마음으로 좀 적극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수용하시면서 좀 겸허한 자세로 그냥 나 자신을 성장 발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뭐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짧은 시간 내에 공부하고 뭐 자격증 취득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해외 이제 자격증을 이렇게 취득하신 분들을 봤는데 3년 지나니까 대부분 그냥 이스파이어 돼서 더 이상 갱신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이제 뭐 효용성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른 그런 것을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내가 정보보안 기사, 산업기사 혹은 뭐 다른 라이센스 혹은 다른 뭐 영어 이런 것들을 내가 목표를 두고 해서 그걸 이용해서 내가 얼마를 투자했으니까 좀 더 많은 그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내가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목표점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 다음 과정을 위해서 또 나갈 수 있겠죠. 근데 단순히 그냥 라이센스 취득만 해버리면 그 이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제발 특히 뭐 그냥 잠시 그냥 뭐 인력 밴드 저 이런 거 하나 있습니다라고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공부하는 건 아니죠. 예. 본인의 내공이라든지 어떤 지식의 깊이라든지 가짜 지식과 진짜 지식인데 좀 진짜 지식을 좀 더 내가 테스트하고 쌓아가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지. 예, 뭐 자격증 하나 있다 하고 없다 하고 그 차이점은 그렇게 크질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최신 트렌드 따로 접하는 사이트가 있나요? 이렇게 하는데요. 최신 트렌드를 뭐 따로 이렇게 하는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은 각종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언론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모니터링 하시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게 좋고 지금 라고님 말씀하신 대로 예, SNS도 좋습니다. SNS 예,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면 최신 트렌드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기술적인 부분에 여러분들도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국내 정보보호 업체에서 이용하는 어떤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런 블로그에 보면 어떤 침해 사고 대응이라든지 이런 분석한 그 기술적 문서가 있거든요. 그런 문서라든지 혹은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홈페이지 그리고 뭐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런 쪽에 있는 기술 문서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좀 잘 참고하셔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도 한번 쭉 이렇게 서베이 해보시는 것도 좀 공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은 이제 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제가 물리적으로 또 뭐 어떤 장소를 섭외하고 또 모이고 또 시간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없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얼굴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카페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좀 약간 한계가 있고 이래서 조금 오늘 좀 그 사이버 상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뭐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답변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동기부여가 됐구나,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좀 더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겠구나. 살짝 그냥 발만 담갔는데 이제는 좀 깊이 있게 좀 발을 담가서 적극적으로 내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도 발언권 기회가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좋을 텐데 아쉽네요. 이랬습니다. 예, 글쎄요. 제가 아프리카 인터넷 방송도 오랜만에 제가 해서 사실 좀 어색합니다. 어색하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좀 좋은 어떤 포맷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나중에 또 오프라인에 뵐 기회가 있거나 이러면 그때 또 만나서 또 깊이 있는 대화를 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